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복지 양극화해소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이행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액을 공약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10만원 더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어르신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도입 시기가 늦어 미가입자가 많고 연금 수령액도 적은 탓입니다. 그전 정부들에서도 기초연금을 꾸준히 인상한 덕에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20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원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안 내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들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노후소득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책이 필수적입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당장 노인 빈곤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연금 약화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투자 열풍에 힘입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자산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습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식 취득액은 상반기엔 전년 대비 80조 9천억 원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29조 6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장기저축성 예금액은 상반기에 전년보다 10조 6천억 원 감소했으나 하반기는 16조 1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에 한은은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식 투자가 확대됐지만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위험을 회피하게 되면서 장기저축성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를 제외한 8곳이 인수합병 등으로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거나 지분 투자로 사업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으로 물꼬를 튼 지 10여 년 만에 국내 대기업의 바이오 진출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오 사업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업종은 정유석유화학입니다.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본업의 미래가 밝지 않아서인데요. GS그룹은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업체 휴지를 인수한 데 이어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 중인 바이오벤처 바이오 오케스트라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해외에서 주목할 만큼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대기업이 뛰어드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은 부차 학살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제재로 미국 금융기관 내에 있는 러시아 정부 계좌를 통해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여러 제재에도 루블화 가치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직접 숨통을 졸라매 국가 부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는 남아있는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새로운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혹은 부도를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러시아의 부채 상환을 가로막는 카드를 뽑아들면서 러시아는 사실상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채무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채무 상환이 저지된다면 루블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적극 추진해온 경제안보 강화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경제안보 강화법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 약진에 맞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로 나온 법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칩, 희귀광물, 의약품 같은 중요 물자를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업체가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함으로써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신교통 등 인프라 분야에서는 해외 부품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사전 심사를 강화합니다. 다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민간 기업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연립여당은 기업 활동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022년도 상반기 체험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900명이며 모집 직무별 인원은 사무 474명, 기술 426명입니다.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등 전국적인 143개 모집 단위가 있으며 지역별 근무 가능 사업소를 확인 후 해당 사업소가 있는 모집 단위로 지원하면 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전력공사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8일 더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